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후퇴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의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46,000달러를 지지받는 것이 확인되면서 55,000달러 부근이 저항선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코인데스크는 하루 전만 하더라도 53,000달러를 단기 저항으로 제시했는데 소폭 상향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살짝 반등세를 보이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주도권은 매도 세력, 즉 곰 세력이 쥐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일단은 4,000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와 비교하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만간 초강세가 예측된다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나름의 근거가 함께 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앤리치라는 표현을 이제 익숙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좀 더 일찍 캐치해서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른바 밀레니얼 백만장자들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또 2022년에는 투자의 폭을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젊은 부자들이 기성세대 부자들과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또 그렇게 세대가 전환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이 결제에 부적합한 코인이라고 했던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멕시코 최대 소매 프랜차이즈 결제 옵션에 추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라는 중남미의 지역적 특성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 소매 결제 지원에 적용됐다라는 이 분야적 특성이 더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직 랠리다운 랠리가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7,000달러대에서 49,000달러대까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48,000달러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반등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국 중앙은행의 전격 금리 인상 단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살짝 힘이 빠졌습니다. 추가적인 후퇴 우려보다는 소폭 반등 뒤에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더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 이렇다 할 동력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2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위축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4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6,000달러 부근에서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향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 가격 모멘텀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차트에서 상방향 추세가 둔화되면서 55,000달러에서 60,000달러를 넘어서는 상방향 움직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RSI가 9월 말 이후에 가장 심한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 매수세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회복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AMB 크립토는 12월 4일 폭락 이후에 비트코인은 58,000달러와 46,600달러 사이를 오갔다. 황소 세력이 46,643달러 부근에 11주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난 15일 가격은 강한 반등세를 일시적으로 선보였다. 이건 가격을 4시간 차트의 20일과 50일 단순 이동평균 위로 밀어 올려서 회복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4,000달러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기 후퇴와 반등을 거듭하면서 4,000달러 언저리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3,600달러를 찍었던 때와 비교하면 반등을 이뤄낸 것이긴 하지만 다소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은 최근 몇 주 동안 고르지 못한 상황을 보였는데 4,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비트코인이 20%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의 하락 수준은 4%에 그쳤다. 이더리움은 현재 100일 이동평균인 3,900달러 주변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단기 하락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일간 차트 RSI 역시 9월 말 이후 가장 과매도 상태인데 당시에는 이런 상황 직후에 랠리가 펼쳐졌다. 다만 상승 여력은 4,800달러 부근에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내년 초에 초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지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 도입 이후에 131일 동안 120만 이더가 소각됐다. 이 정도 추세라면 1년 안에 330만 이더가 소각될 것으로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소각 금액이 급증한 것은 NFT와 DeFi의 성장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 수준의 이더리움의 인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모멘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월데이션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 글로벌 마켓 전략팀은 투자 노트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 몇 주 동안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다. 이 같은 모멘텀 약화는 선물 시장의 백월데이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 선물 가격은 포지션 보유 이자로 인해서 현물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은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월데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월데이션은 수요가 약화되고 가격 전망이 하락할 때 생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백월데이션은 지난 5월과 6월에 나타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비트코인이 상당한 폭락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영국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펀드스트랫은 2017년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이 약세장의 연장을 알리는 신호는 아니다. 테이퍼링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도 연준이 5번이나 금리를 올렸지만 해당 기간 비트코인은 1,000달러에서 19,000달러로 수직 상승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BC가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 이상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밀레니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83%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53%는 자산의 50% 이상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는데 암호화폐를 통해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48%는 향후 12개월 안에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39%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CNBC는 밀레니얼 100만장자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이전 세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암호화폐 보유자는 4%에 불과한데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암호화폐 보유자는 4%에 불과하다. 밀레니얼과 Z세대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금이 가치저장 수단이니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이니 이런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논쟁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틀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의 기준과 판단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치저장의 수단, 투자의 핵심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세상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뀔까? 여러 생각거리를 안기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최고봉에 서 있는 비트코인이 점차 결제 수단으로도 그 확장성을 띠고 있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 최대 소매 프랜차이즈 엘렉트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옵션에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엘렉트라는 이를 위해서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서 엘렉트라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특히 소매 결제가 이루어진 곳이 멕시코 최대 소매 프랜차이즈라는 점이 꽤나 눈길을 더 끄는 부분입니다.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을 12월 22일부터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바다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도치코인 등 암호화폐 7가지를 1달러부터 소액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를 첨부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수수료가 없습니다. 트위터의 비트코인 팁 기능처럼 암호화폐 소액 송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활용성 또 확장성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일 기관들의 진입이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아이다호의 최대 신용조합인 아이다호 센트럴 크레딧 유니온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 그리고 알카미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신용조합의 고객들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또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NYDIG는 비트코인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카미는 클라우드 기반 뱅킹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이다호 신용조합은 아이다호 전역에 40개 넘는 지점과 고객 44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형 신용조합입니다. 미국 연준 이슈가 예측치대로 지나가면서 큰 걱정거리는 덜었지만, 영국 중앙은행이 또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불안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황 자체 또 시세 자체가 아쉬울 수 있지만, 정말 이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